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희가 어떻게 대법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대법들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관해서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사내 이사입니다. 제가 사내 이사로서 이렇게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잘 해왔고,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도 그 주변의 채권자들한테 휩쓸리고 흔들리는 것을,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과 압박을 받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그러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대법까지 가게 됐냐면은, 그게 저희가 1, 2월 달에 정책 자금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거의 정책 자금들을 알아보았고, 그 자금들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밀린 기보라든가 은행권 이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정책자금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 사업자 전용 대출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연락이 먼저 왔고, 그러면 이제 1200만원 정도인가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악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에는 무산됐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을 꿀 데가 없는 겁니다. 지인도 친구도 그리고 주변 사업자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다 돈을 꾸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1000만원 이상 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을 들인 게 일수 대출이었습니다. 그 사업자 일수 대출은 3개월 정도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차면은 금액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매출이 1,500이다. 그게 꾸준히 나왔다 그러면은 그 1,500만원에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일수 대출마다 다른데요. 보증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일수 대출을 드린 그 대출은 보증인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혼자 감내하기 어려웠고 제가 보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공증을 썼고요. 공증을 썼기 때문에 압류 조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주마다 이자를 200만원씩 갚아야 됐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근데 문제는 돈이란 게 당장 안 벌리지 않습니까? 뭐 오늘 벌었다 해서 내일 얼마나 벌지 모르고 또 모레 얼마나 벌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자를 못 갚겠다 싶었을 때 저희가 비대면 대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대부라는 것도 법정 이자 20%를 넘게 초과하면서까지도 이자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원을 빌려준다면은 거기서 30만원을 빼고 뭐 70만원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50만원을 빌려준다거나, 워낙 비대면 대부도 대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하나씩 빌린 게 아니라 여러 대부 사이트를 보면서 대부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수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를 빌렸고, 그게 하나, 둘, 셋, 네 개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된 겁니다. 이게 대부도 대면 대부가 있고 비대면 대부가 있는데, 저희는 비대면 대부를 했던 이유가 그나마 빠르고 당장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비대면 대부 금액이 소액으로 보통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대부마다 워낙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 뭐 수요일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못 냈다 그러면은 욕이란 욕은 다 날라옵니다. 원래 이제 폭언이나 욕설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루 2번 이상 독촉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독촉 전화가 밤늦게까지도 오고요.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진짜 돈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수목금이었고, 목요일 날에는 일수대출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죠. 이게 점점 쌓이게 된 겁니다. 점점 쌓이게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43건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은 사실 대부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매주마다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감당할 만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점차 늘리게 된 거죠. 매일매일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500을 갚아야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뭐 300을 갚아야 되고, 그게 계속 매주마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 고배였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수대출은 2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또 어떤 대부 이때까지 다 빌렸던 거 앞에서 뭐 수요일에는 몇백을 갚아야 되고, 금요일에는 몇백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목금이 항상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는 그나마 독촉이라든가 압박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수목금 어떻게 대처하지, 다음 주 수목금 어떻게 대처하지, 맨날 초심하면서 돈을 빌리기도 했었고, 갚아야 되기 위해서 지인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또 했었죠. 그래서 결국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한테 전화 대표님이나 계속 또 돈을 껐습니다.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작업이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3건까지 늘어났을 때는 이대로 안 되겠다 딱 느꼈죠. 그때는 이미 대부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계산해 보니까, 이때까지 43건 다 채권자들이 있는 과정 중에서 합하게 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부한테 빌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자를 갚고 싶어도 못 갚잖아요. 그래서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한테 빌리면서도 또 비대면 대부를 또 하고 그래서 이자에 이자를 메꾸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어갖고 경찰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43건에 해당하는 고소장을 다 접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 그 내부 안에 있는 휴게실에 가갖고 하나하나씩 얼마를 우리가 빌렸는지에 대해서 고소장을 다 접수를 했죠. 그래서 고소장을 이제 접수하러 갔고, 이제 경찰관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안 해줍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고소장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바로 이제 그 대법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더라고요. 어느 경찰서인데 지금 법정이자 초과하셨다. 그 대법들도 다 압니다. 본인들의 법정이자 초과하면서까지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이자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금리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금리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금리를 불려갖고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취하는 그런 이제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는 진짜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경찰서까지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들면서, 진짜 가족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친척이나 이렇게 도와주지,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처했으면은 나는 누가 도와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울면서 진짜 마음적으로 진짜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들을 이제 대표가 처리해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까지 대법들한테 이렇게 빨리 돈 달라고, 법정이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도 지금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대표가 받아야 될 전화를 제가 대신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다리를 벅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많이 냈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은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가족도 친척도 이렇게 쉽게 못 도와준다. 근데 당사자가 직접 그 대법이랑 통화해야지 왜 경찰관님이랑 통화하려고 하고 왜 나한테 떠넘기려 하냐. 그때 진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화가 치밀어 많이 올랐었고 분노를 그때 많이 표출했죠. 그러면서 경찰관님이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니까 이럴 거면은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이걸로 싸울 게 아니다라면서 저희 둘을 말렸습니다. 저를 말렸죠, 사실. 그러고 이제 경찰관님이 대부업자 한 명 한 명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업자들이 이제 그 통화가 되는 대부업자들은 몇 분도 안 돼서 금방 그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 돈을 다 갚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소문이 돌아 봅니다. 그 비대면 대부로 했었던, 그 비대면 대부를 하는 그 사람들끼리 다 소문이 돌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처음 걸었을 때 그 어떤 띵띵 과장이 이제 돈을 갚겠다고 하고, 또 저희가 또 전화 거니까 그 사람도 아, 저희도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대부업자들이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빨리 갚겠다고, 드리겠다고, 저희가 초과한 거 맞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몇백만 원을 받았었던 이자들을 다 갚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초과 이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대부업들한테 받아야 될 돈이 4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을 받았어야 됐고, 그거를 결국엔 대부업들한테 다 받게 됩니다. 오히려 대부업들이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대부업자들은 아,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부업자한테 소개받았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래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고소장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저희 합의 원합니다 라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진짜 대부업을 다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경찰관님한테 고맙죠. 왜냐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렇게 바로 이제 직접 대부업자한테 전화를 잘 걸지 않습니다. 보통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를 했다는 거를 그 대부업들한테 알리죠. 그 과정이 이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날 당일에 해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법을 빌려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중간되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아, 진짜 이렇게 소액이라도 빌려준 다음에 악착같이 진짜 고금리를 취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진짜 저희는 이걸 극복했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돈이란 게 갑자기 써야 될 때가 있고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란 걸 친구나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이 쉽게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마음 편한 상태에서 말하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유일한 처가 저희도 대법이라 생각했었고, 그 대법을 계속 빌렸던 거죠. 대법의 이자를 막으려고 또 대법을 이용하고 또 대법을 이용하고 했던 것이 43건이나 됐었고요. 사실 저희는 43건이 딱 됐을 때 경찰서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강제 추심이라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법정 이자를 초과했던 것을 이제 대부업자들도 아니까 그 초과한 금액만큼 다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참 겪고 나니까 돈이 참 무섭기도 하고, 진짜 아직도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 진짜 돈은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좀 더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